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 그날 새벽, 저는 볼 일이 좀 있어서 꽤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척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쯤이었죠.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고 그저 거리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그때의 무서움이 되살아나는지 앤필드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별로 겁이 없는 편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몹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거리에 제 발자국 소리만 저벅저벅 커다랗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텅 빈 거리를 걷자니 저도 모르게 슬슬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무엇이라도 확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고 떨리는 가슴을 꾹 누르면서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나중에는 제발 어딘가에 경관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길 양쪽에서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몸집이 아주 작은 남자였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허둥지둥 빠른 걸음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8살에서 한 10살쯤 될까 말까 한 소녀였는데 그 아이는 사거리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잔뜩 긴장한 채 걷고 있다가 두 사람을 보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답니다. 그런데 앤필드는 어떻으니 이야기를 귀담아 듣나 안 듣나 힐끔 한번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글쎄, 그렇게 길모퉁이에서 서로 마주 달려오던 두 사람이 그만 서로 딱 맞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몸집이 작은 남자가 쓰러진 소녀를 일으켜 세울 생각도 않고 오히려 넘어진 소녀를 공중공중 짓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쓰러진 채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남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여자아이를 통나무 밟듯 짓밟고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짐승만도 못한 녀석이죠. 저는 그만 온몸이 저절로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앤필드는 새삼스레 그때의 분노가 되살아나는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거기 서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녀석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도 그 녀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태연한 얼굴로 저를 힐끔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초리를 보는 순간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였지요.
그런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이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둘러 의사를 불렀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의사는 아이를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서움에 질린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심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걸 안 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란 말인가? 조용히 듣고 있던 어터스는 그 다음 일이 몹시 궁금하다는 듯 넌지시 물었다. 어터슨 씨, 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앤필드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지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어터스는 잠자코 앤필드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도 그 작은 남자의 얼굴을 보자 몹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답니다. 저는 그 의사가 속으로 부글부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 가족들이나 저나 모두 그 어린 소녀를 짓밟은 잔혹한 행위를 보고 말할 수 없이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어린 아이를 짓밟고 지나갔다는 소문을 런던 시내에 모두 퍼뜨리겠다. 그러면 당신은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테니 더 이상 런던에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는데도 그 녀석은 미안한 얼굴은커녕 오히려 입가에 미소마저 띄고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보라며 당당하게 으름장을 놓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녀석을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그러나 의사와 저는 적어도 100파운드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뻔뻔한 녀석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파운드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 무서운 녀석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디로 냅다 주랭아를 그 무서운 녀석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디로 냅다 주랭랑을 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우리를 어리동가 데리고 가더군요. 그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터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 녀석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이 집의 뒷문을 열더니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금화로 10파운드와 구치은행의 수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수표에는 분명히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수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표에 누구의 서명이 있었는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대면 누구든지 그 사람 하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그 순간 얼핏 그 서명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이런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수표를 가지고 나오다니. 이 수표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남자는 빙긋이 웃으며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현금으로 바꿔주겠소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아이의 아버지, 그 녀석, 그리고 저는 제 아파트로 가서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죠. 저는 은행 직원에게 이게 아무래도 가짜 수표 같다며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표는 진짜였답니다. 진짜 아시겠어요? 엔필드는 아직도 화가 난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가 좀 약이 올랐겠군. 어떠스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은행원이 그 수표가 진짜라는 이야기를 해주자 저는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녀석을 단단히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수표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어야죠. 게다가 그 수표에 서명을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얼핏 그 녀석이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빼앗은 수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명을 한 사람이 옛날에 저지른 어떤 실수나 잘못을 믿기로 해서 그 녀석이 강제로 돈을 빼앗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엔필드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어터슨이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수표에 서명을 한 사람이 이 집에 정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나?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집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자네는 이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단 말인가? 어터슨이 좀 의외라는 듯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저와 별 상관도 없는 일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어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아무리 수상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하나의 신조지요. 과연 자네다운 생각이군. 어터스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어. 그 뒤 이 집을 직접 조사해 보았답니다. 엔필드는 그 집을 한번 힐끗 쳐다보다간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집의 구조는 보통 집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 뒷문 외에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뒷문도 그 작은 녀석 혼자만 가끔 드나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또 2층에만 골목 맞은편 쪽으로 창문이 3개 있을 뿐 1층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그렇다고 더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꿀뚝이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거뭇거뭇한 연기가 피어오른 자국이 남아있더군요. 그걸로 미루어 보아 누군가가 거기 살고 있기는 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골목 지위에는 집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만 이웃끼리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문 채 각자 생각에 잠겨 잠시 걸었다. 한참 만에 어떻으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꺼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아이를 짓밟고 지나갔다는 남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예, 그게 말이죠. 하이드라고 하더군요. 하이드라, 어떤 사람이었나? 아휴, 한마디도 설명하기가 퍽 곤란하답니다. 하여튼 한눈에 봐도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녀석이었습니다. 그저 흘낏 얼굴만 쳐다봐도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인상이 고약했거든요. 정말이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인상이 고약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떻다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절대로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또 저는 그 녀석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어터스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분명히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남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나? 어터슨이 마침내 물었다. 제가 언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까? 엠필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자네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닐세. 그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뿐이야. 실은 자네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숲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좀 분명히 알아두고 싶었을 뿐이라네. 어쨌든 엠필드, 자네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들었네. 하지만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앤필드는 약간 언짢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맹세코, 제가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녀석은 분명히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 녀석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이건 바로 일주일 전쯤의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또 가지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어터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앤필드는 쑥스러운 듯이 또다시 말을 꺼냈다. 제가 괜히 이야기를 한 것 같군요. 어터슨 씨, 이 이야기는 앞으로 2번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좋아, 약속하지, 리처드.